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렸어요. 서준은 눈도 제대로 못 뜬 채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죠. 어젯밤 새벽 2시까지 편의점 알바를 하고 왔는데 벌써 일어나야 했거든요. 오늘은 회사 출근 전에 베이커리 카페 오픈 알바를 해야 했어요. 또 하루가 시작되네. 서준은 한숨을 쉬며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보니까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진하게 자리 잡고 있었죠. 27살. 이제 막 대기업 마케팅팀에 신입사원으로 들어간 지 3개월째였는데 월급으론 도저히 생활이 안 됐어요. 서울 월세의 생활비, 학자금 대출 상환까지 계산해보면 매달 마이너스였죠. 빨리 가야지. 늦으면 또 잔소리 들을 텐데. 서준은 허겁지겁 집을 나섰어요.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도착한 곳은 강남역 부근의 한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카페였죠.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사장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 서준 씨. 빨리. 손님들 오시기 전에 빵 다 내놔야 한다니까요. 네, 죄송합니다. 서준은 재빨리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오븐에서 막 나온 크루아상을 조심스럽게 꺼내서 진열대에 올려놓기 시작했죠. 그런데 신기한 건 서준의 손놀림이 보통 알바생이랑 달랐어요. 빵을 다루는 게 마치 예술작품 다루듯 섬세하고 정확했죠. 오, 서준 씨 손재주 좋네요. 언제 배웠어요? 아, 그냥 여기저기서 좀 배웠어요. 서준은 애매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사실 그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걸 말할 때가 아니었죠. 오전 알바를 마치고 서준은 회사로 향했어요. 강남에 있는 대형 광고 에이전시였죠. 회사에 도착하니 벌써 9시 50분, 출근 시간 10분 전이었어요. 급하게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마침 같은 팀 선배들이 타고 있었어요. 신입, 또 아슬아슬하게 오네. 죄송합니다, 선배님. 너 요즘 얼굴이 왜 그래? 밤새 게임이라도 해. 신입 주제에 체력 관리도 못하냐? 서준은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어요. 게임이 아니라 알바 때문인데. 하지만 말할 수 없었죠. 신입사원이 알바를 한다는 걸 알면 뭐라고 할지 빤했거든요. 자리에 앉자마자 팀장님이 서준을 불렀어요. 서준 씨, 이번 주 금요일까지 거래처 프레젠테이션 자료 준비해놨어? 아, 네. 거의 다 했습니다. 거의는 안 된다는 거잖아. 완벽하게 해놔.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팀장이 가고 나서 옆자리 동기 민지가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서준아, 괜찮아.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 응, 괜찮아. 그냥 적응하는 중이야. 점심이라도 제대로 먹어. 아까 보니까 아침도 걸은 것 같던데.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점심도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울 생각이었어요. 점심값도 아껴야 했거든요. 회사 구내식당은 7,000원인데 편의점 도시락은 4,000원이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서준은 혼자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편의점에서 산 도시락과 김치를 꺼내 먹기 시작했는데 맛이 영 별로였어요. 에휴, 이런 걸 먹고 살다니. 그때 갑자기 서준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민수 형이라고 뜨더라고요. 서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형. 야, 서준아.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냐?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야? 형, 지금은 좀 힘들어요. 힘들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진짜 알바나 하면서 그렇게 살 거야? 죄송해요, 형. 아니, 죄송하긴. 빨리 정신 차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서준은 전화를 끊었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과거의 자신, 그 화려했던 시절은 이제 끝났으니까요. 오후 내내 서준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팀장님이 지나가다가 화면을 힐끗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죠. 이게 뭐야? 이렇게 단조로우면 어떡해? 거래처가 식음료 회사인데 좀 더 감각적으로 만들어야지. 네, 다시 해보겠습니다. 다시가 아니라 처음부터. 아, 진짜. 신입한테 맡긴 내가 잘못이지. 팀장은 혀를 차며 가버렸고 옆에서 다른 선배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어요. 서준은 이를 악물고 참았죠. 여기서 참지 않으면 더 힘들어질 게 뻔했으니까요. 퇴근 시간 6시가 되었지만 서준은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자료를 다시 만들어야 했거든요. 다른 선배들은 하나둘 퇴근했고 결국 서준 혼자만 남았어요. 오늘 저녁 알바는 틀렸네. 서준은 편의점 사장님께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못 나간다고요. 곧바로 답장이 왔어요. 아니, 서준 씨. 오늘 사람 없어서 큰일인데요. 이러면 다음부터 부르기 힘들어요. 서준은 한숨을 쉬었어요. 알바 자리를 잃으면 더 큰일인데. 하지만 회사 일도 중요했죠. 결국 서준은 밤 11시까지 자료를 만들고 나서야 집으로 갈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서준은 또 새벽 알바를 갔어요. 베이커리 카페 사장님이 또 뭐라고 했죠. 서준 씨, 요즘 얼굴색 왜 그래요? 아프면 쉬어야지. 빵 만지는 사람이 아프면 안 되잖아요. 괜찮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서준은 크루아상 반죽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죠. 서준의 손에서 만들어진 크루아상이 유난히 예뻐 보이는 거예요. 층층이 쌓인 결이 정말 완벽했거든요. 와, 서준 씨. 이거 프랜차이즈 본사 베이커들보다 더 잘 만드는 거 아니에요? 아, 그냥 운이 좋았나 봐요. 운? 아니에요. 이건 실력이에요. 혹시 어디서 전문적으로 배웠어요? 서준은 대답하지 않고 그냥 웃었어요. 말할 수 없었으니까요. 회사에 출근하니 팀장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준 씨, 자료 봤어. 그런데 말이야. 네. 거래처 쪽에서 원하는 게 좀 바뀌었어. 내일까지 다시 만들어 와. 네. 내일이요? 왜? 못해? 아니, 하겠습니다. 서준은 절망했어요. 오늘도 밤샘 각이었죠. 그리고 오늘은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보기로 한 날이었는데 점심시간에 친구 재훈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서준아. 오늘 저녁 6시에 홍대에서 보자고 했잖아. 다들 기다려. 미안, 재훈아. 나 오늘 못 갈 것 같아. 뭐? 또? 너 요즘 왜 이래? 3개월째 약속 다 취소하잖아. 회사 일이 갑자기 생겨서. 회사. 넌 회사 노예냐? 하루 저녁도 못 비워. 미안해, 진짜. 알았어, 알았다고. 근데 서준아, 너 요즘 좀 이상해. 무슨 일 있어? 아니, 괜찮아. 다음에 보자.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더 무거웠어요. 친구들도 서서히 멀어지고 회사에선 인정받지 못하고 알바도 제대로 못하고 이게 내가 꿈꾸던 삶이었나 싶었죠. 저녁 7시쯤 팀장님이 커피를 한 잔 건네며 말했어요. 서준 씨 힘들지? 신입 때는 다 그래. 나도 그랬어. 감사합니다. 근데 말이야. 이번 프레젠테이션 잘하면 인정받을 수 있어. 우리 거래처가 국내 최대 식음료 그룹이거든. 빌라드 코리아라고 들어봤어? 서준의 손이 멈췄어요. 빌라드 코리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빌라드 코리아요? 그래, 왜? 아, 신입이니까 잘 모를 수도 있지. 여튼 이번 기회 잘 잡아. 알았지?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빌라드 코리아. 그건 서준에게 있어서 잊고 싶은 이름이었으니까요. 프레젠테이션 당일 아침이었어요. 서준은 전날 밤을 새워서 자료를 완성했고 새벽 알바도 빠졌죠. 베이커리 사장님한테 오늘만큼은 정말 중요한 일이 있다고 사정했거든요. 회사 회의실에 도착하니 벌써 팀 선배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거래처 사람들도 속속 들어오고 있었죠. 자, 서준 씨. 내가 발표해. 네. 제가요? 그래. 내가 만든 자료니까 내가 하는 게 맞지. 왜 못해? 팀장님은 은근히 서준을 시험하는 눈빛이었어요. 서준은 떨리는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거래처 사람들이 자리에 앉았어요.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 3명과 그중 한 명이 유독 날카로운 눈빛으로 서준을 쳐다봤어요. 안녕하십니까? 저희 오늘 준비한 마케팅 전략을 서준이 발표를 시작했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내용은 알찼죠. 3개월 동안 신입사원으로 살면서 배운 게 바로 이거였으니까요. 마이너스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 그런데 발표 중간쯤 거래처분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잠깐만요. 이 전략 좋긴 한데 우리 브랜드 정체성이랑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아, 그 부분은 특히 이 타겟층 설정이요. 우리 주력 상품이 프리미엄 레스토랑용 식자재인데 대중화 전략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서준은 당황했어요. 팀장님이 준 브리핑 자료엔 분명 대중화가 목표라고 나와 있었거든요. 아, 그게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그때 팀장님이 끼어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전 조사를 좀 더 철저히 했어야 했는데 서준 씨가 신입이라 아직 미숙한 부분이. 서준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결국 또 자기 탓이 되는 거죠.
거래처 분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분위기가 싸해졌죠. 그때 지금까지 조용히 있던 그 날카로운 눈빛의 남자가 입을 열었어요. 혹시 대안은 있습니까? 네. 이 전략이 맞지 않는다는 걸 이제 아셨으니 대안이 있냐는 겁니다. 서준은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대안? 그런 거 준비한 적이 없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뭔가가 떠올랐어요. 과거의 기억들이. 제 생각엔 서준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프리미엄 레스토랑을 타겟으로 하신다면 B2B 마케팅보다는 오히려 셰프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유명 셰프들과 협업해서 그들이 당신네 식자재로 만든 시그니처 메뉴를 SNS에 홍보하는 거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다들 서준을 쳐다봤죠. 계속하세요. 날카로운 눈빛의 남자가 말했어요. 그리고 단순히 식자재를 파는 게 아니라 스토리를 파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 올리브 오일이 어디서 왔고 어떤 방식으로 재배됐는지. 셰프들은 그런 스토리를 좋아하거든요. 자기 요리에 깊이를 더할 수 있으니까요. 흥미롭네요. 더 있습니까? 네. 그리고 분기마다 셰프 테이블이라는 행사를 열어서 신제품을 가장 먼저 체험하게 하고 그들의 피드백을 직접 받는 겁니다. 그러면 셰프들이 자연스럽게 당신네 브랜드의 홍보대사가 되는 거죠. 회의실에 감탄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팀장님도 놀란 표정이었죠. 서준 씨가 이런 아이디어를. 그때 그 남자가 일어섰어요. 좋습니다. 그 방향으로 다시 제안서 만들어 주십시오. 2주 드리죠. 감사합니다. 거래처 사람들이 나가고 팀 사람들이 서준을 둘러쌌어요. 야,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완전 대박이었어. 팀장님도 놀라셨다니까. 그런데 서준은 불안했어요. 방금 자기가 말한 것들. 그건 과거에 자신이 했던 일들이었거든요. 실수했나 싶었죠. 점심시간 서준이 혼자 밥을 먹고 있는데 민지가 다가왔어요. 서준아, 진짜 대단했어. 근데 너 어디서 그런 거 배웠어? 신입이 어떻게 그런 디테일한 걸 알아? 그냥 예전에 관련 일을 좀 해봐서. 관련 일? 어디서? 그냥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 했었어. 레스토랑? 그냥 홀 서빙? 아니, 주방에서. 서준은 얼버무렸어요. 더 이상 말하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서준은 오랜만에 일찍 퇴근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녁 알바를 가기로 했죠. 이번엔 이태원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 주방 보조였어요. 주방에 들어서자마자 주방장님이 소리를 질렀어요. 신입, 양파 좀 썰어. 빨리. 네. 서준은 양파를 잡고 칼을 들었어요. 그리고 찰칵찰칵찰칵. 순식간에 양파가 완벽하게 잘렸죠. 크기도 균일하고 속도도 엄청 빨랐어요. 주방장이 눈을 크게 떴어요. 너 어디서 배웠어? 그냥은 무슨. 이건 최소 5년은 해야 나오는 칼 솜씨인데. 서준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운이 좋았나 봐요. 하지만 주방장은 믿지 않았죠. 서준을 유심히 쳐다봤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서준은 새로운 제안서를 만들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죠. 그런데 자료를 만들면서 점점 더 옛날 생각이 났어요. 자신이 누구였는지. 금요일 저녁 서준이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손님이 별로 없어서 심심하게 휴대폰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준이 너 맞지? 서준은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얼어붙었죠. 눈앞에 있는 사람은 대학 동기 재영이었어요. 재영아. 오, 진짜 서준이네. 아니, 너 여기서 뭐해? 알바야? 응. 잠깐 도와주는 거야. 잠깐. 우와, 근데 너 많이 변했다. 살도 빠지고. 대기업 들어갔다면서 왜 알바를 해? 서준은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재영은 계속 물었죠. 너 진짜 괜찮아? 혹시 회사에서 무슨 일 있어? 아니, 괜찮아. 그냥 용돈 좀 벌려고. 용돈? 너가? 재영의 눈빛이 이상해졌어요. 뭔가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었죠. 서준아, 너 진짜 모르는 척하는 거야. 아니면 재영아, 손님 오셨어. 나중에 얘기하자. 서준은 다른 손님을 응대하며 재영을 피했어요. 재영은 의아한 표정으로 편의점을 나갔죠. 그날 밤 서준이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수 형이었어요. 이번엔 받지 않을 수가 없었죠. 여보세요. 서준아, 재영이한테 연락 왔더라.
너 지금 편의점에서 알바한다며? 야, 대체 왜 그러는 거야?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형, 나 지금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평범. 편의점 알바가 평범한 거야? 너는 말이야. 형, 그 얘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그건 이미 끝난 일이에요. 끝난 게 아니야. 너는 아직도라 메르블루의 오너 셰프라고. 서준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거든요. 라 메르블루. 그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으니까요. 서준은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2년 전 일이 떠올랐죠. 그때 서준은 25살이었어요. 프랑스 파리의 유명 요리 학교를 졸업하고 돌아와서 서울 한남동의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라 메르블루를 오픈했죠. 부모님이 물려주신 유산과 투자금으로요. 레스토랑은 대박이 났어요. 서준의 요리 실력은 타고났고 음식에 대한 열정은 누구보다 뜨거웠거든요. 불과 1년 만에 미슐랭 가이드에 이름을 올렸고 예약이 3개월씩 밀렸죠. 그런데 그 성공이 독이 됐어요.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서준은 변하기 시작했어요. 자만심이 생겼고 주변 사람들을 무시하게 됐죠. 특히 직원들한테 폭언을 일삼았어요. 이게 뭐야? 소스가 왜 이렇게 싱거워? 손님이 뭘 안다고 감히 내 요리에 대해 평가해. 너희들은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생각은 내가 할 테니까.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어요. 한 주니어 셰프가 서준의 폭언을 견디다 못해 녹음을 해서 SNS에 올렸던 거예요. 순식간에 파문이 일었죠. 미슐랭 스타 셰프, 갑질 논란, 라 메르블루 오너, 직원 학대 의혹. 요리는 맛있지만 인성은 최악 폭로. 서준은 모든 걸 잃었어요. 레스토랑 예약은 취소됐고 투자자들은 손을 뗐죠. 직원들도 하나둘 떠나갔어요. 결국 레스토랑을 문 닫아야 했고 서준은 완전히 바닥으로 추락했던 거예요. 그 후 1년 동안 서준은 칩거했어요. 요리도 하지 않았죠. 자신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지 매일 반성했어요. 그리고 결심했죠.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이번엔 달라져야 해.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그래서 서준은 이름을 바꾸지는 않았지만 경력을 숨기고 대기업 신입사원으로 들어갔어요. 알바도 시작했죠.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일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직접 경험하고 싶었거든요. 서준은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다짐했죠. 아무도 모르게, 그냥 평범하게 살자.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속죄야. 월요일 아침, 서준은 평소처럼 베이커리 카페로 출근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뭔가 분위기가 달랐죠. 사장님이 심각한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준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네, 무슨 일이세요? 사실은요. 본사에서 감사가 나온대요. 우리 매장 빵 퀄리티가 다른 지점보다 너무 좋다고. 그게 문제인가요? 문제라기보단 의심을 사는 거죠. 똑같은 레시피로 만드는데 왜 우리 가게만 이렇게 맛있냐는 거예요. 혹시 레시피를 임의로 바꿨나 조사한대요. 서준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사실 서준이 몰래 반죽 시간이나 온도를 살짝씩 조절했거든요. 그게 습관처럼 몸에 배어 있어서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아니, 잘못한 건 아닌데. 서준 씨, 솔직히 말해줄래요? 당신 진짜 누구예요? 그때 가게 문이 열렸어요. 정장 차림의 남자 2명이 들어왔죠. 안녕하세요. 빌라드 베이커리 본사 품질 관리팀입니다. 서준은 몸이 굳었어요. 빌라드. 또 그 이름이었어요. 품질 관리팀 사람들은 주방을 둘러보고 서준의 작업을 지켜봤어요. 서준은 최대한 평범하게 빵을 만들려고 했지만 몸의 밴 습관은 숨길 수가 없었죠. 이 크루아상 좀 보세요. 층이 완벽한데요? 온도 조절도 정확하고. 이분 프로세요? 아, 아니에요. 그냥 알바생이에요. 품질 관리팀 직원이 서준을 유심히 쳐다봤어요. 알바생 치고는 실력이 너무 좋은데요? 혹시 어디서 배우셨어요? 그냥 여기저기서 조금씩 여기저기. 그때 또 가게 문이 열렸어요. 이번엔 익숙한 얼굴이었죠. 바로 지난번 프레젠테이션 때 봤던 그 날카로운 눈빛의 남자였어요. 실장님, 왜 여기 계세요? 품질 관리팀 직원이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실장,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빌라드 코리아의 고위 임원이라는 거였죠. 우연히 지나가다가 들렀어. 그런데 너희 왜 여기 있어? 아, 이 매장 품질이 너무 좋아서 조사하러 왔습니다.
실장은 서준을 쳐다봤어요. 그리고 눈이 마주쳤죠. 서준은 고개를 숙였어요. 혹시 당신이 만든 거요? 네.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김서준입니다. 실장의 눈빛이 변했어요. 뭔가 알아본 것 같았죠. 김서준. 그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혹시 서준은 식은땀이 흘렀어요. 들켰나 싶었죠. 혹시 요리 쪽 일 해보셨어요? 조금. 이 실력으로 실장은 서준에게 다가왔어요. 당신, 라 메르블루의 김서준 셰프 아니오?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사장님도 품질 관리팀 직원들도 모두 놀란 표정이었죠. 라 메르블루요? 그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이요? 잠깐, 그럼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셰프였다고요? 서준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맞습니다. 제가 라 메르블루를 운영했던 김서준입니다. 세상에. 사장님이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실장은 차분하게 물었죠. 그런데 왜 여기서 알바를? 당신 레스토랑은 문 닫았습니다. 2년 전에요. 아, 그 사건 때문에. 실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분명 뉴스를 봤겠죠. 그래서 지금 뭐 하세요? 대기업 신입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알바는 생활비 때문에. 신입사원? 당신이? 실장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날 서준이 회사에 갔을 때 이미 소문이 퍼져 있었어요. 베이커리 본사에서 우리 회사로 연락이 왔던 거예요. 야, 서준아, 너 진짜 유명한 셰프였어?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 운영했다며? 왜 그런 걸 숨기고 있었어? 민지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어요. 서준아, 괜찮아? 응, 이제 다 알려졌네. 그 사건, 들었어. 힘들었겠다. 응, 그래서 다시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됐네. 팀장님이 서준을 불렀어요. 서준 씨, 잠깐 얘기 좀 하죠. 팀장실로 들어가니 팀장님이 진지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서준 씨, 솔직히 놀랐어요. 당신이 그런 배경이 있을 줄은. 죄송합니다. 숨긴 게. 아니, 숨길만 했죠. 그런 일을 겪고 나서. 근데 서준 씨,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 여기서요. 정말, 당신 실력이면 다시 레스토랑 열 수도 있을 텐데. 아니요. 저는 이제 그런 거 안 해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팀장님은 한참을 서준을 쳐다보다가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계속 일하세요. 하지만 서준 씨, 과거를 숨기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언젠간 마주해야 해요. 다음 날, 서준은 회사 앞에서 누군가를 만났어요. 바로 그 실장이었죠. 김서준 씨? 네. 아, 안녕하세요. 잠깐 커피 한 잔 할까요? 할 말이 있어서요. 서준은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처 카페에 앉아서 실장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죠. 왜 그렇게 사시는 겁니까? 네. 당신은 천재 셰프예요. 한 번 실수했다고 모든 걸 포기할 이유는 없잖아요. 실수가 아니었어요. 저는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요. 서준은 고개를 숙였어요. 직원들한테 함부로 대했고 오만했죠. 그게 제 잘못이에요. 알아요. 뉴스 다 봤으니까. 근데 그래서 2년 동안 숨어 살았잖아요. 그럼 됐어요. 이제 나와야죠. 나온다는 게 무슨. 우리 회사 식음료 사업부에서 컨설턴트가 필요해요. 당신이 딱이에요. 서준은 깜짝 놀랐어요. 저를요?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할 자격? 당신은 미슐랭 스타 받은 셰프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하지만 김서준 씨, 과거는 과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죠. 지난 몇 주 동안 당신을 지켜봤어요. 베이커리에서도 프레젠테이션 때도 당신은 변했어요. 서준은 말문이 막혔어요. 생각해보세요. 연락 드릴게요. 실장은 명함을 건네고 일어섰어요. 그날 저녁 서준은 오랜만에 저녁 알바를 빠졌어요. 대신 한강으로 갔죠. 혼자 앉아서 물을 바라봤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수 형이었어요. 이번엔 받았죠. 여보세요. 서준아, 내 소식 들었어. 다들 너 찾고 있더라. 형. 야, 이제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 내가 아무리 평범하게 살고 싶어도 너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특별한 재능이 있잖아. 그 재능 때문에 잘못을 저질렀는데요. 그래, 잘못했지. 근데 그래서 뭐, 영원히 숨어 살 거야? 그게 속죄야. 그럼 뭐가 속죄예요? 진짜 속죄는 말이야. 다시 일어나서 더 잘하는 거야.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거고, 숨는 게 아니라.
서준은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어요. 서준아, 너 요리할 때 정말 행복해 보였어. 그거 알아? 그 눈빛을 다시 보고 싶다. 형, 생각해봐. 나는 내가 무슨 선택을 하든 응원할게. 전화를 끊고 나서 서준은 한강을 계속 바라봤어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죠. 나는 도망쳤던 거구나. 속죄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도망쳤던 거야. 다음 날 아침, 서준은 결심을 하고 회사에 갔어요. 점심시간에 팀장님을 찾아갔죠. 팀장님, 제가 거래처 프로젝트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습니다. 오, 갑자기 왜? 제 경험을 활용하고 싶어요. 더 이상 숨기지 않고요. 팀장님은 웃었어요. 좋아요. 그럼 다음 주 미팅 때 당신이 메인으로 발표하세요. 네. 서준은 다시 에너지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죠. 실장님, 저예요. 김서준입니다. 아, 김 셰프. 생각해 보셨어요? 네. 제안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 제가 과거에 잘못한 일들을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 월급의 일부를 요식업 종사자 복지재단에 기부하고 싶습니다. 실장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말했죠. 좋습니다. 당신은 정말 변했네요. 감사합니다. 서준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졌죠. 한 달 후, 서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회사에서는 빌라드 코리아 프로젝트의 메인 담당자가 됐고, 주말에는 빌라드 식음료 사업부 컨설턴트로 일했죠. 알바는 하나씩 정리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서준의 마음이었어요. 더 이상 숨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회사에서 신입사원 워크숍이 있었어요. 서준이 강연자로 초대됐죠. 안녕하세요. 저는 마케팅팀 신입 김서준입니다. 신입사원들이 웅성거렸어요. 다들 서준의 이야기를 들어봤거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요식업계에서 일했었어요. 그리고 크게 실패했죠. 서준은 솔직하게 말했어요.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사람들을 얼마나 함부로 대했는지 부끄럽지만 말씀드릴게요. 서준은 자신의 과거를 숨김없이 얘기했어요. 직원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얼마나 자만했는지, 그리고 모든 걸 잃었을 때 어땠는지 그때 깨달았어요. 성공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실패가 사람을 만든다는 걸요. 신입사원들이 숙연해졌어요. 여러분, 앞으로 일하면서 많은 성공과 실패를 겪을 거예요. 중요한 건 성공했을 때 교만하지 않고 실패했을 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강연이 끝나고 많은 신입사원들이 서준에게 다가와서 인사했어요. 선배님, 정말 감동받았어요. 저도 힘든 일 있었는데 용기 얻었어요. 선배님처럼 다시 일어서고 싶어요. 서준은 한 명 한 명과 눈을 마주치며 대답했어요.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저녁 때 서준은 오랜만에 대학 친구들을 만났어요. 재훈, 재영, 그리고 몇 명 더. 야, 서준아. 오랜만이다. 너 진짜 많이 변했다. 예전엔 되게 날카롭고 차가웠는데 지금은 훨씬 부드러워 보여. 그래, 고마워. 근데 진짜 대단하다. 그렇게 바닥까지 갔다가 다시 일어서다니. 재훈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솔직히 나는 내가 다시 못 일어설 줄 알았어. 미안. 괜찮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그럼 이제 다시 레스토랑 열 거야? 서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당분간은 아니야. 지금 하는 일이 재밌어. 그리고 아직 배울 게 많아. 배울 게 너가 겸손이랑 인내랑 감사함 같은 거 예전엔 몰랐던 것들. 친구들은 서준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다음 주 빌라드 코리아에서 큰 행사가 있었어요. 신제품 론칭 행사였는데 서준이 총괄 기획을 맡았죠. 행사장에는 유명 셰프들과 식음료 업계 인사들이 모여 있었어요. 서준은 무대에 올랐죠. 안녕하십니까? 오늘 행사를 준비한 김서준입니다. 청중들이 웅성거렸어요. 서준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저를 기억하실 거예요.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서준은 심호흡을 했어요. 제가 2년 전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오만과 교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죠. 특히 저와 함께 일했던 직원들에게. 서준은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뒤늦었지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청중석에서 누군가 박수를 쳤어요. 그리고 점점 박수가 커졌죠. 서준은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말을 이었죠. 오늘 이 자리에 선 건 제가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혼자가 아니라 많은 분들과 함께요. 오늘 소개할 제품들은 발표는 성공적이었어요. 행사가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서준에게 악수를 청했죠. 김 셰프, 용기 있는 행동이었어요. 다시 볼 수 있어서 기뻐요. 함께 일할 날을 기대합니다. 그날 밤 서준은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드디어 다시 시작이구나. 6개월 후 서준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회사에서는 승진해서 과장이 됐고 빌라드 코리아와의 프로젝트도 대성공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서준 씨, 여기 계약서예요. 확인해 보세요. 실장이 서류를 건넸어요. 서준은 꼼꼼히 읽었죠. 빌라드 코리아 식음료 사업부 총괄이사. 네. 받아들이시겠어요? 서준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말했죠. 조건이 있습니다. 또요? 제가 직접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요. 젊은 셰프들을 위한 거요. 요리 기술만이 아니라 리더십과 인성 교육도 포함해서요. 좋은 생각이네요. 승인합니다. 서준은 웃으며 악수했어요. 어느 토요일, 서준은 특별한 장소에 있었어요. 바로 요리 학교였죠. 하지만 학생으로가 아니라 강사로요. 자, 오늘은 소스 만드는 법을 배울 거예요. 근데 그 전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왜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학생들이 손을 들었어요.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싶어서요. 유명해지고 싶어서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요.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 좋은 이유예요. 근데 하나 더 추가하고 싶어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서준은 칠판에 글을 썼어요. 요리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담긴 음식이 진짜 맛있는 음식이에요. 수업이 끝나고 한 학생이 다가왔어요. 선생님, 질문 있어요. 선생님도 실수한 적 있으세요? 그럼요. 엄청 큰 실수를 했죠. 그럼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서준은 학생의 눈을 바라봤어요. 인정하고 사과하고 다시 시작했어요. 쉽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학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어요. 그날 저녁 서준은 오랜만에 한남동에 갔어요. 예전에 라 메르블루가 있던 자리였죠. 지금은 다른 가게가 들어와 있었어요. 서준은 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죠. 잘 가, 과거의 나. 그리고 고마워. 내가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으니까.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지였어요. 서준 오빠, 내일 회식 오시는 거죠? 오빠가 고기 구워줘야 제맛이에요. 알았어. 갈게. 그리고 오빠, 저희 다 알아요. 오빠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진짜 멋있어요. 고마워, 민지야. 전화를 끊고 서준은 웃었어요. 이제는 진짜 괜찮았거든요. 한 달 후, 서울 시내 한복판에 새로운 간판이 걸렸어요. 셰프 아카데미 마이너스 김서준 셰프 교육원. 작은 건물이었지만 서준의 꿈이 담긴 곳이었죠. 요리 기술만이 아니라 인성과 리더십을 가르치는 곳이요. 개원식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예전 직원들도 왔죠. 셰프님,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미안했어요. 예전에. 됐어요, 셰프님. 이미 용서했어요. 그리고 셰프님 변하신 거 다 알아요. 서준은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개원식 스피치에서 서준은 말했어요. 여러분, 저는 실패한 셰프였습니다. 성공했을 때 교만했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죠. 하지만 바닥까지 떨어지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진짜 성공은 혼자 이루는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거라는 걸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이 아카데미는 단순히 요리를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을 키우는 곳이에요. 실력 있으면서도 겸손하고 성공했어도 따뜻한 그런 셰프들을 만들고 싶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서준은 혼자 옥상에 올라갔어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엄마 아빠, 천국에서 보고 계시죠? 드디어 제대로 된 사람이 됐어요. 서준은 웃으며 하늘을 바라봤어요. 바람이 불어왔고 마치 누군가 답하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서준은 일기를 썼어요. 오늘로 새로운 시작이다. 과거의 나는 성공했지만 불행했다. 지금의 나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행복하다. 그 차이는 뭘까? 바로 사람이다. 내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 그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게 진짜 성공이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서준은 커튼을 열고 햇살을 받았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더 이상 숨지 않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는 진짜 김서준으로서의 하루가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며 무엇을 느끼셨나요?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합니다. 때로는 크게, 때로는 작게요. 중요한 건 그 실수 후에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숨을 건가요? 아니면 일어설 건가요? 김서준은 바닥까지 떨어졌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요. 그게 진짜 용기였죠. 혹시 여러분도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가요? 실패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괜찮습니다. 그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기회일 수 있어요. 서준이 그랬던 것처럼 인정하고 배우고 다시 시작하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짜 성공은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는 거라는 걸요.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화이팅!